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이전입니다. 우리 기본서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암기 프린트 18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3개가 있습니다. 18번에 맨 밑에. 사무소 이전이 우리 주민등록 옮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 가면 전출신고 먼저 하고 전입신고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전입신고만 하면 되죠. 사무소 옮기는 것도 이사를 갔기 때문에 사무소도 옮긴다고 봐야 되겠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전하고 나서 이전한 후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이천에 있다가 여주로 옮겼으면 여주시장한테 신고하면 된다고요? 주민등록도 마찬가지죠. 주민등록도 이사 가고 나서 전입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데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면 X라고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이전 후 10일 이내에 옮기고 나서, 그러면 이제 10일이라는 거는 또 우리 암기 프린터 10일이 몇 번에 정리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4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네요. 밑줄 지놓으세요. 40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지놓으세요. 40번에 동그라미 1번 10일 이내에 있죠.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요. 요청받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가 우리 암기 프린트 18번에 맨 밑에 적어놨다고요. 18번에 맨 밑에 있죠. 송부 서류 3가지 있잖아요. 맨 밑에서 두 번째 까만 별표.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은 신고를 받으면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된다. 7일 이내. 왜 7일이냐? 역시 결격 사유에 해당될 제보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등록 처분 통지도 7일 이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교부도 7일 이내에, 사무소 이전 신고를 했을 때 처리 기간도 7일 이내에, 다 7일 이내인 이유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제보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조금 전에 그림으로 봤던 걸 말로 풀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든 관할구역 밖에서 옮기든 전부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 하는데, 관할구역 안에서 이천에서 동만 바뀌었으면 내가 이천시장한테 신고하는 거죠. 관할구역이 바뀌었으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고요. 자, 만약에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무조건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천에 있다가 여주로 옮겼으면 이천시장한테 받은 등록증 반납하고 여주시장한테 다시 받아야 된다고, 그걸 재교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천시 안에서 동만 바뀐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등록증을 재교부해 줍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무소를 한번 옮겨봤어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교부해달라고 하니까 벌써 재교부한다고 출력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기재사항을 변경해, 현실적으로는 거의 재교부해 줍니다.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뭐 줄치고 동만 바꾸고 이렇게 안 한다고, 그냥 새로 출력해 버린다고. 그러면 재교부해요. 새로 출력해 버리면. 옛날 등록증 말고 새로 출력하면. 어쨌든 시험에는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적으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 암기 프린트 4번 맨 뒤에 세 번째 까만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 정지,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까만 별표 세 번째 나와 있습니까?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에. 자,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7일 이내 재교부해 주고요. 그리고 재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돼. 분사무소 이전했다고. 예를 들면
이천시에 본사가 있고요. 여주에 분사무소를 설치했다가 여주에 있는 분사무소를 양평군으로 옮겼으면 양평군수한테 여주시장한테 다 통보를 해준다고 이천시장이 옮겨갔다고. 그래야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암기 프린터 4번. 암기 프린터 4번이 아니고 암기 프린터는 18번 맨 밑에 있습니다.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등록증 원본 반납해야 됩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이 등록증 원본은 처음에 받았던 거, 예를 들면 강주에서 이천에서 등록돼 있다가 여주로 옮겼으면 이천시장한테 받은 거 반납하고요. 이 사무소 확보는 어디다 확보해야 되겠어요? 이천으로 옮겼으면 여주로 옮겼으면 여주에 사무소 확보해야 되겠죠? 이전 후 사무소 확보한 거 제출해야 되고요.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도 송부해 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정가 기록도 가지고 다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에도 소용없다. 정가 기록을 다 가지고 다니니까 1년간 정가 기록을. 166페이지입니다. 기본서 166. 업무 지역 범위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부칙 개공,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요. 최근 16년간 시험에 안 나왔어요. 2006년도에 개정됐으니까 개정된 이후에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존재할 뿐이고요.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자격증 따면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천에 등록을 해놓고도 제주도에 있는 것도 중개해도 상관없죠. 그러나 부칙개공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말해서 중개인, 소위 말해서 자격증 없이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은 시도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천시에 중개인이 있으면 경기도 안에 있는 물건만 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지켜지지도 않고요. 현실적으로. 또 이것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이거 폐지하라고 했어요. 차별하는 거는 옳지 않다 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폐지를 안 하냐면 자격증 딴 사람, 그럼 우리는 뭐냐? 자격증 땄는데 옛날에 자격증 없이 하는 사람하고 차이 나는 게 뭐 있냐? 그거 왜 미쳤다고 자격증 따라 했냐? 이렇게 또 불만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차이를 두고 있을 뿐입니다. 업무 지역 범위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이거 위반했다고 처벌한 사례도 없고 시험에 나온 사례도 없습니다. 최근 16년간은. 최근 10년간 시험에 안 나온 거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요.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시면 되고. 자, 또 부칙개공도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한하여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칙개공이 업무지역 범위 시도를 위반했을 경우에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겸업인데요. 겸업. 개인은 겸업 제한 없습니다. 개인은 학원 운영하면서 식당 하면서 중개업해도 상관없습니다. 겸업 제한 없기 때문에. 겸업 제한 없다고 하니까 대학생이 국토부에 질의했더라고. 저는 학교 아버지가 자격증 따라고 해서 자격증 따가지고 아버지한테 맡겨놓고 학교 계속 다니고 싶은데요.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가능하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답변, 겸업 제한은 없지만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주된 중개업무를 맡기면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댓글로 국민신문고에서 그러면 아버지한테 빌려주는 것도 안 됩니까? 묻던데 안 됩니다. 몰래 하는 건 되는데 시험에 나오면 안 돼요. 시험이나 드라마는 보면 몰래 하는 거 없잖아요. 나중에 다 진실이 밝혀지잖아요. 드라마에서도 악행을 하는 게 나중에는 기승전결 결론에 가서는 다 들통나죠. 나쁜 짓 한 거. 그래서 개인은 겸업 제한 없는데 단 부칙개공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경공매 불가능이다. 요거는 암기 프린트 24번에 동그라미 6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밑에 있습니다. 24번 암기 프린터 24번 동그라미 6번 밑에 세 번째 까만 별표 업무지역
법인 전국 그게 아니고 동그라미 6번 뒤에 가로 안에 있잖아요. 부칙 개공 불가라고 적어놨죠. 24번에 동그라미 6번 뒤에 가로 안에 부칙 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못한다고요. 겸업 제한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 부칙 개공은 자격증 없기 때문에 경매 매수 신청들이 하려면 민사집행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권리분석 같은 거 할 줄 알아야 되죠. 소재되는 권리인지 인수되는 권리인지 이런 거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칙 개공은 안 된다.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이거 외에는 다 되는데, 다만 공인중개사법상은 되지만 다른 법률에 저촉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 공무원을 하면서 중개업을 하면 공무원법에 저촉돼서 안 된다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지만. 또 판례를 보면 아파트 관리소장하면서 중개업을 하는 건 안 되고 아파트 경비원을 하면서 중개업을 하는 건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아파트 관리소장은 상시 근무를 해야 된다고 맨날 낮에. 근데 계약서를 딴 중개사무소 차려가지고 계속 했다는 거는 이중지급까지 했다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의로 처벌받는다고. 결국은 그 근무할 수 없는데 다른데 상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또 사무소 차려놨으면 그 계약 들어왔으면 딴 사람이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 겸업을 했다고 처벌받는 게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은 이틀에 한 번씩 근무해가지고 쉴 때 했다, 중개했다, 그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그래서 저도 학원 강사하면서 개업도 해보고 취직도 해봤어요. 소속공개사로 취직도 했어요. 제가 개업을 하거나 취직했지만 완전히 강의 끊고 한 게 아니라 강의하면서 한 2, 3일 정도씩 근무를 했어요. 소속공개사의 경우는. 제가 근무할 때만 계약서, 계약서 소속공개사로 근무하면 계약서 쓸 일도 없어요. 그냥 소개만 하면 사장님이 다 계약서 쓰니까. 자, 168이고 기본서는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 요거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이렇게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아서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나 시험에는 절대로 그 취지가 나오지는 않는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돈 되는 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거는.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은 할 수 있는데 임대업은 못합니다. 임대업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외국의 대형 법인이면 자본금은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럼 임대업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못하게 한다고. 임대업을 하면 월세 4, 50만 원은 받잖아, 방 하나에. 근데 임대 관리 대행하면 10,000원 정도 받아요. 10,000원. 많이 받는 데가 하우징마트 이런 데 5만 원 정도 받는 데도 있어요. 관리 대행하면. 그럼 방이 만약에 월세가 한 개에 50만 원씩이고 방이 20개면 월세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면 5%면 얼마입니까? 5%면 1,000만 원이 5%면 50만 원. 50만 원 떼고 입금시켜요. 그 대신에 공실 나면은 임대 관리 대행한 사람이 다 책임져야 돼요. 공실 생기면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특약으로 정하기 나름이에요. 공실은 누가 책임지는지 이런 걸 정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관리 대행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관리 대행한다고 그냥 맨날 반 이상 비워놓고 이러면은 차라리 그냥 주인 직접 하는 게 낫죠. 관리 대행 맡기는 것보다. 그 관리 대행 맡기면 하루만 연체해도 연체이자 물리고 이래버려요. 월세 하루만 늦게 내도.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서 이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다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관리 대행 해봐야 돈 안 된다고. 망한 게 2만 원 받기도 힘들다고. 근데 임대업을 하면 한 5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돈 내는 거 못하게 하고 한다고.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 관리 대행만 됩니다. 그것도 모든 임대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주택 상가만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거 국토부에 건의해놨어요. 이건 너무 심하다. 6개만 할 수 있는데 차라리 할 수 없는 걸 6개 정해달라. 할 수 있는 거 6개 이거 빼고는 다 못하는 거예요. 네거티브 방식이 있고 포지티브 방식이 있는데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할 수 있는 게 6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빼고 다 못한다고요. 차라리 못하는 걸 정해주고 그 빼고는 다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제가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아마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올해. 자,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발에 관한 상담은 가능한데 개발업은 안 돼.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개발업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업이에요.
나대지 임야를 사가지고 형질 변경해가지고 거기 뭐 공장을 지어가지고 판다든지 또는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판다든지 이런 게 다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 개발업입니다. 그런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만 할 수 있어요. 여기 개발하면 돈 됩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업.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 업이라는 말 들어가면 다 안 되죠. 개발업, 임대업, 분양업. 업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되죠 하던데 그건 아닙니다. 분양, 대행업. 업이라는 거는 반복하면 업이잖아요. 직업이잖아요. 분양, 대행을 반복하면 분양, 대행업이죠. 분양, 대행업은 되는데 분양업은 안 돼요. 분양, 대행업이라는 거는 남이 지어놓은 걸 대신 분양하는 게 분양, 대행업이고 분양업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분양하는 게 분양업이에요. 분양업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옛날에 다가구 지어가지고 통매매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보통 억 이상은 남겨요. 1억 이상은 다 빼고 비용 다 빼고 1억 이상은 남겨서 판다고. 다가구 같은 거 지어가지고 뭐 10억 20억 이렇게 받고 팔잖아요. 그런 게 개발업이라고. 전원주택 부지 사가지고 이천이나 여주에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팔고 하는 게 개발업이라고요. 그게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빈 땅 사가지고. 근데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만 된다고요. 직접 개발업을 하는 건 안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컨설팅,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하는 거 되는데 시험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대신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X 출제됐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 가능하고 분양업은 안 되고 토지 분양 대행, 택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할 수 있습니다. 남이 지어놓은 걸 대신 분양해 주는 걸 분양 대행업이라 하고 자기가 지어서 분양하는 걸 분양업이라고 한다고요. 분양업은 안 되고 돈 안 되는 분양 대행업을 합니다. 분양 대행업도 저도 분양 대행을 해봤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천, 여주, 양평 이런 데 보니까 전원주택 같은 거는 2천만 원 주고요. 알 20개 준다 이러더라고. 알 20개. 리베이트 20개 준다는 게 2천만 원이에요. 그 정도 줘요 지금. 전원주택 같은 거는. 하기 힘든 거는 많이 주겠죠. 리베이트 또는 MGM 또는 알 이런 말을 써요. 분양 대행업만 되고 분양 대행하면 전원주택 2천만 원 받지만 분양업을 하면 최소한 2억 이상은 남는다고. 들어간 돈에 비해서. 그 분양업을 해야 돈이 된다고요. 돈 되는 거는 못한다. 도배이사업체 소개하는 거는 되는데 직접 도배이사업체 운영하는 건 안 돼. 용역 알선업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돼요. 용역이라는 게 노무를 제공하는 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용역이라고 그래요. 이삿짐센터 도배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된다고. 제가 현업에 중개업 하면서 이삿짐센터 소개하니까 2만 원 주더라고. 소개비 2만 원 이삿짐센터에서. 근데 직접 이삿짐센터 운영하는 분이 제 수강생이었어요. 제 강의를 들었는데 얼마 정도 남는데요? 물어보니까 50% 남는데요. 제가 볼 때는 50%까지 안 남을 것 같은데 이사비 받아가지고 일당 사람들 오는 거 일당이 요즘 비싸잖아요. 어쨌든 그분은 50% 남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재화가 실제로는 3331 법칙이래요. 원가 30%, 마진, 이윤 30%, 인건비 30%, 10%는 그냥 세금 낼 거 비축해야 되는 거 10%, 세금이 한 10% 내야 된대요. 부가가치세 이런 거 10% 내야 되잖아요. 감가상각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삿짐센터 사다리차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더라고. 그런 거 감가상각도 생각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반 남는 50%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직접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게 돈은 더 된다고. 예를 들어서 외국 대형 법인이 들어와가지고 분사무소가 250개 막 무한대로 설치하게 해버리면 1000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삿짐센터 직접 운영하면서 우리 중개사무소를 이용한 경우는 이삿짐도 싸게 해준다. 이런 게 피부에 닿도록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스스로 찾아오겠죠.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들 다 그냥 회사에 다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회사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해주고 이러면은 스스로 찾아올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외국 법인 진출을 막기 위해서.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가능한데 요거는 부칙 개공은 안 된다고요. 부칙 개공은. 나머지는 부칙 개공도 다 가능하죠. 법인은 이 6개만 가능하고 개인은 이 6개도 가능하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어요. 개인은.
단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안 된다고요. 이 경매부동산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공매 입찰 대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공매 입찰 대리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172페이지) 기본서 고용인입니다. 고용인이라고 하면 직원이고요. 고용자, 사람 인자가 붙으면 직원, 고용자,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고용자, 사용자, 사장이고요. 사용인, 옛날에는 사용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사용인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죠. 사용인, 고용인 같은 말이에요. 고용당한 사람, 직원이 고용인입니다. 사용인입니다. 사장이 사용자, 고용자입니다. 노사관계 할 때 사용자, 사가 사장이에요. 노가 노동자죠. 노사관계. 고용인이 직원이라고요. 직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속공인계사인데 줄여서 소공.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난주에 했습니다. 소공은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 보조원은 보조만 할 수 있고 중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명문 규정은 없는데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을 중개 업무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자,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요거 반대로 바꿔가지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용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속공개사는 인원수 제한 없는데 중개보조원은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사장님 혼자 있으면 보조원 5명 이하만 고용할 수 있고요. 소속공개사 1명 더 있으면 10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거죠. 개공이 개업공개사 줄임말, 소공이 소속공개사 줄임말입니다. 앞으로. 자, 그 다음에 고용인, 직원이 민사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원하고 사장이 부진적 연대채무를 지게 됩니다. 부진적 연대채무라는 게 민법상 용어인데요.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잘못해도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 그 직원에게는 당연히 책임이 있고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지. 직원이 잘못했는데 직원 책임은 전혀 없고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판례가 법조문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 말이 사장에게도 책임을 부여하는 거지. 직원 잘못이 있는데 잘못한 직원 책임은 없고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그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형사책임입니다. 고용인이 직원입니다. 고용인 두 가지라고 했죠. 소공, 보조원 합해서 고용인. 그래서 직원이 징역이나 벌금을 받으면 사장도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즉 과실이 없으면 양벌 규정에 의해서 사장은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보조원도. 소속공인계사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교육제도는 암기 프린트 53번에 5개 교육제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53번 맨 뒷페이지 박스에 교육제도 5개 있죠.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계사는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될 수 있고요.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취소됐는데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는데 보조원은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습니다. 보조원이라는 걸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오늘 그 등록관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아니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보조원이라는 걸 고지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냐, 입증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던데, 입증 방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단 확인 설명서 서식에 보면 보조원을 고지했다 여부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하기 전에, 물건 보고 계약하기 전에 손님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막 민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계약서 쓰기 전에. 그러면 너 보조원 고지 안 했잖아 해가지고 신고해버리면 500만 원 과태료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등록관청에 어떻게 입증하면 됩니까? 저도 한번 물어보니까 보조원이라고 명함에 보조원이라고 써가 다니는 사람은 없는데요. 실장, 부장 이렇게 쓰지 보조원이라고 쓰는 건 없는데 하니까, 실장, 부장 해놓고 가로 안에 중개보조원 이렇게 적어놓으면 입증이 되지 않을까요? 등록관청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어놓고도 못 들었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명함 이렇게 새기 다니고 명함 드렸지 않습니까 하면 명함도 안 받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래도 명함이 이미 그렇게 새겨져 있으면 쏘겠다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 사람은 안 받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입증하는지 방법은 없어요. 주장하는 자가 입증은 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증거는 남기고 불리한 증거는 없애는 연습을 해야 돼요.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저는 아들한테 여친 사귈 때도 인증샷 이런 거 좀 남기고 그러라고 해서, 그냥 잘못하면 나중에 사이가 안 좋으면은 당했다 이래버리면 골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증 증거를 남겨놔야 된다고, 나중에 사이 안 좋을 때를 생각해서. 알았죠? 그 입증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본인이. 자, 소속공인계사는 계약서 작성했으면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이게 또 확인설명서도 작성을 한 경우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 안 했으면 안 해도 됩니다. 소속공인계사가 중개했다고 소속공인계사가 반드시 계약서 적어야 되는 것은, 소속공인계사가 중개 업무를 했으면 서명 및 날인은 해야 되고 계약서는 안 적어도 돼요. 사장이 적어도 되죠. 현실적으로는 직원들한테 서명 날인하라고 한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인장 등록, 소속공인계사는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그러한 의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계사는 실거래가격 신고를 대행할 수 있고, 보조원은 신고서 제출 대행도 불가능합니다. 소속공인계사는 자기 회사 분사무소 책임자 될 수 있습니다. 자기 회사는 되는데 남의 회사는 안 되죠. 여기 A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B 사무소 책임자 되는 건 이중소속이라서 안 되잖아요. 양다리 걸치는 거는 상도위에 어긋나니까. 자, 요게 2023년에 개정된 내용인데요. 보조원 채용상한제,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장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개 보조원이 고지 안 했는데 사장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내지 않는답니다. 지금 그 등록관청이나 국토부에서는 근장사항은 명함에 소속공인계사면 소속공인계사, 근데 현실적으로 소속공인계사라고 안 적고 전부 공인중개사라고 적어놨죠. 공인중개사라고 적어놔도 제가 볼 때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공인중개사는 맞잖아요. 어쨌든 자격증은 땄으니까 소속 이런 말 안 넣었다고 위반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는 소속공인계사, 보조원 이것도 명함에 가급적이면 세계 단위라고, 법에는 없어요. 꼭 세계 단위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나중에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조원도 보조원이라고 적어놓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2페이지 기본서 인장 등록입니다. 계약서에 찍을 도장을 계약서 쓸 때마다 이 도장 찍었다가 저 도장 찍었다가 하면 안 되고요. 미리 이 도장을 앞으로 계약서에 쓰겠습니다 하고 미리 등록을 해야 됩니다. 도장 찍어서 제출하는 걸 등록이라고 해요. 그냥 등록 신청할 때 거기다 옆에 도장 찍으면 돼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등록 신청할 때 해도 되고, 소속공인계사 고용신고할 때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 찍어서 제출해도 됩니다. 자,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의 인장이지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고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개인은 이게 글자 크기 제한이 있는데 법인은 크기 제한이 없어요. 인감도장이니까 크기 제한이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39번에 2번에 있습니다.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7일 이내에. 7일 대신에 12일 이렇게 바꾸면 X입니다.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39번에 2번에 있습니다. 39번에 2번에 있습니다. 이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187페이지. 187페이지 휴업 및 폐업입니다. 휴폐업. 사무소 문 닫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자기 사무소라도 미리 이제 휴업하겠다, 안 하겠다고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휴업은 3개월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수학책에 나오는데 초과 반대가 미만입니까? 이하입니까? 초과 반대가 이하죠. 미만이 아니고 이하죠. 이하 이상은 그 숫자 포함, 미만 초과는 그 숫자 제외죠. 딱 3개월만 휴업하려고 하더라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월 초과하는 휴업.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이런 질의를 해봤어요. 지금 2개월만 휴업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신고할 필요 없죠? 예, 없습니다. 2개월 지났는데 변심했는데 2개월 더 연장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4개월 휴업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2개월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2개월 돼가지고 마음이 바뀌어서 2개월 더 하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네 맘대로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시험 공부일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휴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세 내고 보험가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할 일이 생기면 3개월 초과해서 업무 못할 일이 생기면 권리금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고. 월세만 내고 문 닫아 놔버리면 그 권리금 다 까먹잖아요. 손님 다 떨어지고. 그 현실적으로 문 닫는 데 없어요. 폐업을 해버리지 문 닫을 일이 생기면. 다만 이론적으로 그냥 휴업했으면 신고하라는 이야기. 장기간 문 닫으려면은 통계를 개업공개사 6개월 넘어버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등록 개업공개사 통계에서는 지워야 되니까. 어쨌든 시험에는 2개월 휴업하는 경우 신고 안 해도 된다. 시험에 나왔어요. 오, 3개월 초과니까 2개월만 하려면 딱 3개월만 하더라도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 미리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 3개월 초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4개월 돼가 적발되면 2개월만 하려고 했는데 더 그렇게 또 누가 신고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원을 넣어야 이게 분쟁이 생기는데 경쟁중개업소에서 문 닫았는데 좋다 하지 그거 문 말도 안 하고 닫았다고 신고할 사람 없죠. 그래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경쟁업소 없어지면 더 좋아하잖아요. 옆에 중개업소에서 누가 그 민원 넣을 사람이 없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는 민원을 넣어야 문제가 생기거든요. 휴업은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등록 후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임신, 출산의 경우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휴업을 했다가 이제 재개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 등록증 반납한 거 다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재개신고 해가지고. 그래서 재개, 변경신고는 방문신고도 가능하지만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등록증을 반납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반납돼 있으니까. 그래서 방문신고도 가능하지만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휴업, 폐업, 재개 이 네 가지 모두 다 미리 신고입니다.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즉시. 여기 한 번만 즉시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입니다. 제가 즉시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3근무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걸 즉시라고 한다고 했어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되는 걸 지체 없이라고 합니다. 즉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폐업 신고도 역시 미리 해야 되고요.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고요. 암기 프린트 50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전자문서 불가능에 보면 첫 번째 줄 맨 뒤에 휴업 폐업 적어놨죠. 휴폐업 밑줄 치세요. 휴업 폐업은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된다고. 암기 프린트 50번 맨 밑에 찾았어요? 밑줄 지났잖아요. 까만 별표 전자문서 불가능 고용관계 종료 뒤에 보면 휴폐업 적어놨잖아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도 전자문서 안 됩니다. 휴폐업도 안 됩니다. 휴폐업은 안 되는데 재개 변경 신고는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재개 변경 신고는 가능합니다. 재개 변경 신고는. 그런데 휴업 폐업은 반납을 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 안 된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휴폐업 시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도 같이 할 수 있다. 반대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폐업하면서 중개업 폐업 신고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등록관청에서 폐업 신고하면서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도 할 수 있다고요. 제가 폐업도 해보고 사업자 등록 폐업도 해봤는데 어디서 줄 서가지고 기다리겠어요? 세무서에서 줄 서가지고 기다리겠어요? 등록관청에 줄 서가지고 기다리겠어요? 세무서에서 기다렸어요. 세무서는 요것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번호표 뽑아가지고 뭐 아무거나 민원인들 무조건 순서대로 번호표 뽑더라고. 세무서에서는. 근데 등록관청은 폐업하러 오는 사람이 줄 서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녀본 대로는 거의 한 5, 600개 정도 돼요. 시군구별로 중개업소가. 5, 600개 되는데 거기 매일 폐업하러 오는 사람 없다고. 매일 와봐야 한두 명 오면 많이 와요. 줄 설 필요 없어요. 한 번도 줄 안 서봤어요. 제가 폐업하면서는. 그러니까 그냥 등록관청에 가서 폐업하면서 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안 가고 그냥 해도 된다고요. 근데 보통 시군구에 가면 세무서 출장소가 나와 있죠. 대부분.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같이 일을 봐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업자 등록하고 같이 폐업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등록관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 폐업하면 등록관청이 세무서로 송부해 준다고요. 전자문서로 서류를. 자, 오늘 한 게 시험에 개설 등록 절차 중에서는 법인의 등록 기준 암기 프린트 3번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인,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법제 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물론 6가지 업무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중개업만 해도 되고 나머지 6개 더 해도 되고. 겸업 해야 된다. X로 출제됐어요. 겸업은 할 수 있는 거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해도 돼. 중개업만 해도 되고 겸업 하려면 6가지만 겸업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고요.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 개업하거나 취직 못하는 것,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받은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자격 취소되고 3년, 자격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등록 취소되고 3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3년 미경과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중개사무소 1등록 1사무소다. 다만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다. 또 개업공개사는 공동으로 사무소를 둘 수도 운영할 수 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법인 겸업 제한,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는 6가지만 겸업할 수 있다. 개인은 이 6가지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다만 부칙 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 결의는 할 수 없다. 고용인, 직원,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이 소공,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이 중개보조원, 둘 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인장 등록,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개인은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이면 되고 꼭 인감 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 폐업인데요. 휴폐업 전부 미리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재개신고, 변경신고도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휴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개,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제가 좀 전에 휴폐업 전자문서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아니면 방문신고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말 잘못된 거 같네. 전자문서만 가능한 게 아니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네. 말을 빨리 하다 보면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한 것 중에서 표시광고, 광고하려면 성명, 소연 등 암기 프린트 25번에 5가지 기재해야 된다. 성명, 소연 등, 성명, 소연 등 같이 시작.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소면, 종가형, 동그라미까지 다 해놨잖아. 암기하는 대가리, 암기 프린트 25번에 소면, 종가형 시작. 그 다음에 건축물을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 총사방, 개개, 입주관 시작. 이걸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이런 거 기재를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고요.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되고요.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여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벌칙이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 같으려 500만 원 같으려 1년에 1000만 원, 3년에 3천만 원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다. 기본 모니터링은 3분기별로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다.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건데 기본 모니터링은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모니터링 계획서를 미리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완료한 때는 완료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받은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해야 됩니다.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0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한 게 한 8문제 나오고요. 다음 주에 할 게 시험에 전속중개계약 한 문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한 문제, 확인 설명, 계약서 작성, 보정 설정, 금지행위, 보정 설정, 손해배상 2문제, 금지행위 1문제에서 3문제, 중개보수 2문제 출제됩니다. 오늘 아까 보정 설정 금액 여기 2억이라고 적어놨죠? 2억. 요게 또 다음 주에 나옵니다. 금액. 암기 프린터는 우리 54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52번에 있네요. 52번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니까 52번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니까 법인 4억, 분사무소 2억, 개인 2억, 특수법인 2천만 원 적어놨죠. 아까 기본서 그 고치라고 한 거 고치셨죠? 1억이라고 되어 있는 거 2억으로.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게 공부할 내용입니다. 우리 기본서는 197에서 295페이지까지인데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 미리 해도 됩니다. 그렇게 분노를 느끼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하려면 1, 2차 같이 하면 민법, 학개론, 공법은 모르겠어요. 2차 과목이니까 1차 과목을 일단 1, 2월에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1,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암기 과목은 지금 다음 기회도 시험 볼 때 되면 또 다 잊어먹어 버린다고 안 하면 중간에 이거는 계속 해야 돼. 계속. 그렇다고 너무 무리해서 오버페이스를 하면 안 되고 조금씩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스며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수업은 안 빠지고 들어야 되고 1차는 예습 복습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 보겠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벌금 200만 원이 아니고 얼마라고 했어요? 300만 원. 암기 프린터 31번에 동그라미 9번. 31번에 동그라미 9번이 아니고 11번이네요. 동그라미 11번. 31번에 11번 찾았습니까? 밑줄 치놓으세요. 일단 31번에 11번 3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여러 군데 있어요. 또 46번에 동그라미 4번에도 있잖아요. 46번에 동그라미 4번 찾았어요. 300만 원. 46번에 동그라미 4번. 왜 이렇게 여러 군데 있어요? 3년을 기준으로 정리했거나 또는 결격 사유를 기준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여러 군데 있죠. 46번에 동그라미 4번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 교도소에 갔다 나오면 3년 지나야 됩니다. 3년. 가석방돼도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되죠. 여기 3년짜리 암기 프린트 46번에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잖아요. 결격 사유. 자격 취소돼도 3년입니다. 암기 프린트 46번에 2번에 있잖아요. 3년을 기준으로 정리해 놓은 거.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결격 사유 맞죠?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암기 프린트 31번에 다 있습니다. 자격 정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2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 이상 받으면 몇 년간?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등록 기준 옳은 것은 했는데 보정 설정 금액은 2억이고 자본금은 얼마라고 했어? 암기 프린트 3번에 1번 5천만 원 X 1번 X 중개업만 X 법 14조만 법 14조가 암기 프린트 24번에 6개 있죠. 중개업 외에도 주택 상가 분양대행 같은 건 해도 된다고요. 중개업만 해서 X. 잘 모르면 만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거는 80% 이상의 X입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나? 암기 프린트 3번. 암기 프린트 3번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동그라미 3번.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인 공인중개사죠. 대표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 이것도 외국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회사 차리면 자기 나라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외국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럼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 법인이. 그래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반드시. 그럼 기껏 외국에서 돈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사장시키려면 의미가 없잖아요. 외국 회사들은 보통 우리나라 사람 사장 잘 안 시키잖아요. 거의 자기 나라 사람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반수 이상이 아니고 전원. 암기 프린트 3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오늘 한 거 중에서 가장. 반수가 아니라 전원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사용권만 있으면 되죠. 소유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건물주 아니라도 나무 건물에도 개업할 수 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중개사무소 관할구역 안에 둬야 된다. 이천에 등록했으면 사무소 이천에 둬야 되지 여주에 두면 안 돼요. 여주에 사무소 차리려면 여주시장한테 등록해야 된다고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둬야 됩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된다.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 사용 승낙서는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분사무소는 시도별로가 아니라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암기 프린터 4번에 거기 두 번째 까만별표 법인만 분사무소 가능하고 개인은 안 된다. 그리고 슬래시하고 숫자 제한 U 적어놨죠. 숫자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이걸 다 적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제한이 있다 이렇게만 적어 놓은 거예요. 강의 들어야 할 수 있도록. 프린트만 집에서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 말을 다 줄여놔서. 끝까지 학원 다니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잘 다니다가 나중에 되면 옆에서 저 인간한테 더 이상 배울 거 없다. 그냥 집에서 혼자 하면 된다. 자꾸 옆에서 이렇게 악마의 유혹이 있다고요. 물귀신 심리가 있어요. 사람도 혼자 죽기 외로우니까 같이 집단 자살하는 거예요. 물귀신한테 잡혀가면 못 빠져나와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듣지 말라고요. 합격하신 말을 사람들 말을 듣거나 강사 말을 들어야 되는데 떨어진 사람 말을 자꾸 들어. 해마다 떨어진 사람들 말을. 그런 말 듣지 말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끝까지 한번 학원 다녀보세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면 99% 합격입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에서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아마 끝까지 다녀보시면 99%는 합격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된다. 암기 프린트 3번 메뉴에 다만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과 같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을 제외하고는 공인중개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수법인 제외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무조건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폐업 신고, 휴업 신고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다. 그 밑에 암기 프린트 4번 맨 밑에 보면 다만 맨 밑에 두 번째 까만 별표 지도 감독은 둘 다 가능 적어놨어. 이때 둘 다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맨 밑에 중개 보수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에서 주택을 중개했으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가 정하는 보수 받습니다. 저는 거짓말 못합니다. 저도 네이버나 다음에 제 이름 검색하면 나온다고 했죠. 출생지까지 나와요. 어디서 태어난지까지 나이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사기 못 쳐요. 저는 사기 치면 검색 잡혀요. 제 얼굴까지 사진까지 다 검색하면 나오니까. 제 말을 믿어도 된다고 사기는 안 치니까. 자, 4번 문제입니다. 요게 유일하게 이때까지 출제됐던 기출문제 중에 유일하게 대통령령인지 국토교통부령인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럼 시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틀린 걸 고르세요, 옳은 걸 고르세요 하더라도 그걸 모르면 답 안 해야 됩니다. 그거는 틀린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라고요. 어쨌든 5개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거는 정답으로 체크를 안 하는 게 좋다고요. 모르면 확실하게.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답이라고요. 1번하고
지금 4번하고 요것만 차이 나잖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고, 이 기출 문제였는데, 대통령령인지 국토부령인지를 알아야 풀 수 있으니까, 이게 유일한 문제다. 이때까지 기출 문제 중에서 1회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그 외에는 국토부령, 대통령령은 정답이 아니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틀린 것은 옳은 것은 둘 다 정답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5개 보기 지문 중에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면 그건 답으로 체크 안 하시는 게 좋다. 잘 모르면. 사무소 아까 옮기고, 제가 국토부령 이거는 별로 강조 안 했는데, 옮기고 나서 사후에 신고한다 했죠. 10일 이내.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한 전에 신고한다고 했잖아요. 이 국토부령, 대통령령은 강조 안 했는데 시험에 기출문제는 이렇게도 나왔다고요. 1번이 정답입니다. 기출문제 전형적인 패턴이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거의 50% 정도 나와요. 지금 모든 과목이 다 박스형 문제가. 자, 게시해야 될 거, 이거 숙제 제가 중개사무소 한번 가보시라고 했죠. 사무소에 걸어놓은 거, 그 실무교육 수료증,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이런 거는 게시할 의무 없습니다. 아까 등수사보자, 시작. 등수사보자.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 영명서류, 자격증 원본, 소공이 있을 경우 소공자격증 원본 게시 안 하면 개공이 처벌받는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직원자격증 게시 안 해도 사장이 처벌받는다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답은 실무교육 수료증, 협회 회원가입 증명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이런 거는 게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로 액자에 넣어가지고 많이 게시를 해놨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가보니까 액자에 넣어가지고 처음 하신 분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 숨 끊어지지 않는 한. 또 어떤 분이, 젊은 분이 공부하다가 잘못하면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묻던데 젊은 사람은 잘 안 죽어요. 공부하다 죽는 사람 잘 없어요. 젊으면.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합격, 충분히 학원만 끝까지 다니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